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채움 벽돌 자재 대표를 맡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요,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바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남보다 조금 마음고생을 덜 하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제가 꿀팁을 드리는 게 제 목적이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제 따라 하시면 훨씬 사업을 성공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현재는 지금 사항은 세운 벽돌 자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세운 벽돌 자재에서 갤러리와 공간, 쉐어 브랜드, 브리겟 라운지를 지금 설립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겸해서 가맹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차를 보실게요. 목차는 제가 일단 8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정하라. 좋아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아는 지식이 많아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자,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미리 두려워하지 마라. 남들이 도전 안 할 때를 노려라. 자본금을 최소로 투자해라. 남을 믿지 마라. 당신의 이익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뭐 당장의 이익이죠. 자, 앞으로 3년, 5년, 10년 목표를 세우고 천천히 나아가라. 유행에 민감해라. 융합하라. 베풀어라. 자, 이 정도 8가지고요. 제가 여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저희 회사 로고고요. 채움 벽돌 자재 로고입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을 정하라. 부자들이 보통 보시면은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항상 언제나 밤늦게까지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의 일에 대해 힘들어하거나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일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일을 할 때는 표정이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본인에 대한 일을 물어보면 눈빛이 참 총총하게 어린아이처럼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바로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 일로 인해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금전적인 이익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일을 손에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 일에 더욱 매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오래 죽을 때까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정하세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뭐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될 일이 뭐 되거나 뭐 되는 일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전날 뭐 다음날 중요한 계약이 있다. 근데 내가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잠 일찍 잤지만 그 다음날 또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 때문에 계약이 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원치 않았던 계약이고 이 계약이 되지 않을지 몰라서 전날 그냥 맘 편히 지인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잠을 잤어요. 그래도 이 계약이 성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노력한 거에 따라서 물론 계약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전날 아니면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 계약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물론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내일의 태양은 어쩔 수 없이 또 떠오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세 번째, 남들이 도전 안 할 때는 노려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다들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지금 개업하고 창업을 하고 4개월, 5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뭐 저도 예상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안 됐을 때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잘 됐을 때는 잘 되는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밖에 몰라요. 근데 나중에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전환점을 맞았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사이 앞의 상황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한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이런 상황을 맞은 거에 대해서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일찍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처음 플랜과 다른 게 짜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도전 안 할 때 도전을 하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들이 뭐 경제가 좋다, 지금 창업하면 뭐 다 될 것이다. 자, 이럴 때 창업을 많이 하죠. 그러면 경쟁자는 결국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좋으면 건물주나 토지, 뭐 상가를 빌려준 사람들이 월세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다시 올리겠죠? 결국은 지금 남들이 다 안 할 때 좋은 자리가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자리를 저렴하게 들어가서 힘들더라도 1년 정도 버텨서 내가 그 남들 안 하는 1년 동안 내 이미지, 내 브랜드를 구축하면 남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나는 1년에서 2년을 더 빨리 이 시장에서 내 브랜드를 자리를 잡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출이 안 나오고 힘드는 상황은 1년 정도 연출이 되겠죠. 하지만 사업이란 건 어차피 모험입니다. 근데 모험도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후를 보고 하는 게 사업입니다. 저는 다른 분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본인이 확신만 있다면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도전하지 않을 때 그 타이밍을 노려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본금을 최소로 투자해라. 자, 자본금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이 장사를 오래 할 수 있는 본인의 힘입니다. 처음 장사를 하면 장사든 사업이든 수익 구조를 내는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빵빵 터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1년, 2년, 3년 그 자리에서 내 브랜드가 알려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심히 한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느슨하게 한다고 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온라인을 잘 사용하고 본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라. 사업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1.19 같은 7km 뛰는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 있어야지만 1년 이내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당장에 어떤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과도한 광고나 뭐 과도한 지출, 생각도 안 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지구력 싸움에서 진다는 겁니다. 꼭 이 점 생각하시고 항상 내가 지출할 때는 3번 정도 생각하시고 최소한 3군데 이상 경적을 받으시고 홍보든 어떤 것이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남을 믿지 마라. 남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것은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싫어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랑의 유대관계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달콤한 말들, 내가 듣기로 너무 좋은 말들은 걸러서 내가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이야기, 나한테 득이 되는 이야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습득하라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돈을 믿고 나를 믿으면 절대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6번째, 당장의 이익 앞에 고개를 숙이지 마라. 당장의 이익. 당장의 이익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거래처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는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거래처에서는 물건, 물품 이런 거를 이제 후불로 본인한테 후불로 물건을 줘라 라는 얘기인데 결국 후불로 나간 대금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대출도 잘 되고 어떤 경제가 좋을 때는 시간이 걸려도 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특히 제가 현장 건설 쪽에 있지만 후불로 나간 돈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순번이 그렇습니다. 시공사나 어디나 1번으로 집을 진 집이 다 입주가 다 들어와서 그 대금을 다 은행에 다 내고 다시 또 돈을 빌려서 집을 짓고 또 분양이 잘 돼서 돈이 다 회전이 되고 하면 밑에 있는 하청업체, 자재업체 돈을 못 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죠?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거는 결국 빚이에요, 빚. 근데 빚을 또 지어서 업체를 준다? 빚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시공사에서 하청업체 챙기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거래처든 내가 몇 년에 거래했든 몇십 년에 거래했든 지금부터는 무조건 선불을 받고 자재를 납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계속 요구를 한다. 너 나랑 우리 계속 가려면 나한테 후불로 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명확하게 상대 시공사든 거래처에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사장님께서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구매하시고 계산대 앞에서 이 물건을 내가 집에다 갖다 놓고 올 테니 그때 갔다 와서 내가 집에 물건 갖다 놓고 와서 결제를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떤 마트,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 우리 물건 사는 사람도 그게 안 되는 거를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벽돌이든 뭐든 다 똑같은 거예요. 개인 재산입니다. 그거를
가져가서 나중에 주겠다? 이런 상식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그런 상식 자체를 갖고 있는 시공사 거래처와 계속 인연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거래처들은 당연히 물건은 돈을 줘야지만 나온다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불편할 필요도 없고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장님의 가게,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사장님들도 사업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받는 거, 이게 가장 사업에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7번째. 자, 앞으로 3년, 5년, 10년 목표를 세우고 천천히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조금 쉴 수도 있고, 언덕이 나오면 내가 그 힘을 조절해서 치고도 올라가야 돼요. 내리막이 나오면 또 내가 몸에 힘을 빼면서 지형을 이용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물도 마실 수 있어요. 페이스 빨리 갈 때도 있고 좀 줄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롱런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루어야 될 계획, 목표, 영업 전략, 영업 계획 글로 정리하세요. 그 다음 1년 이후에 내가 이루어놓은 거,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루어진 거를 기초로 내가 어떤 아이템을 더 하겠다는, 이 아이템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더 크게 만들겠다,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5년을 만드세요. 자, 5년 동안 다 해봤으면 이 데이터,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드시고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10년, 20년, 30년 완전 장기적인 레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발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꼭 숙지하시고 계획, 목표, 전략, 장기적인 플랜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돈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물건 하나 팔아서 큰 부를 이루겠다? 이거는 동네 그냥 슈퍼마켓, 동네 그냥 장사입니다. 장사. 사업, 기업가, 경영인, 그 사람들은 정말 돈을 수없이 버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앉아서 물건 하나 팔아서 돈을 차익 남기는 건 장사꾼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장사꾼에서 끝나는 건 사업가가 아닙니다. 꼭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정리하셔서 장사꾼, 장사치가 아닌 사업가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유행에 민감해라. 융합하라. 베풀어라. 자, 지금 시대에 맞춰서 또한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5월 1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활 패턴, 사업가들이 지금 본인이 했던 플랫폼에서 다들 바꾸고 있어요. 왜냐? 이거는 지금 당장 한두 달 안에 끝날 게 아니라 1년, 2년,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끝났다고 해도 또 다른 병이 또 온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힘들어서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니죠. 더 큰 병이 오더라도
우리 이 사업이 지장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결국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서 매출이 떨어졌다. 그런 반대로 사람이 오지 않아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음식점 다 망한 거 아닙니다. 반대로 홀이 없고 배달만 하는 데는 지금 대박 났죠. 왜냐? 거기는 사람이 오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가게가 좁고 거기 처음부터 테이크 아웃점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장님들은 코로나를 대비를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그냥 맞춰서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기존에 큰 대형 홀을 갖고 있었던 사장님들은 반대로 매출이 반토막 이상 떨어졌죠. 자, 그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한다면 결국은 폐업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 음식을 지역마다 테이크아웃점에 프랜차이즈를 낸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홀을 포기하는 대신 지역에 테이크아웃점을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가게를 차리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위치,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대에 맞추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 사업을 변화를 꼭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음, 융합하라. 내 사업에 플러스 다른 사업이 만약에 같이 1+1이 될 수 있다면 융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난 굳이 하나만 해야 된다? 아니죠. 하나의 플러스 하나를 할 수 있고 또 1+2+ 할 수 있다면 그 사업 영역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결국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베풀어라.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커지는, 캐파가 커진다고 표현을 하죠. 커졌을 때는 본인이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해라. 다음, 재능 기부 플러스 본인이 좀 여유가 있다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지원을 해라. 당장은 내가 베푸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질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베푼다면 이건 곧 다시 나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론 꼭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여유가 되면 꼭 베풀어라. 앞으로 사장님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은 플랫폼을 짜고 어떠한 도전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 강의를 듣고 이 짜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되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주변에 많은 걸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를 들으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사장님 사업을 하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남들이 자갈밭을 걸어갈 때 같은 길이지만 또 자갈이 좀 모난 자갈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이거 딱 읽어드리고 이것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부자 되는 방법. 좋아하는 아이템을 정해라. 브랜드를 만들어라. 사업은 마라톤이다. 계획된 지출을 해라. 유행에 민감해라. 돈을 믿고 자신을 믿어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라. 특이하게 행동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이 되든 가리지 말고 행동하라. 융합하고 베풀어라. 유행에 민감해라. 부자들의 십계명을 지킨다면 당신은 힘든 시기를 지나 성공이라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음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